협착증 환자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병 특성상 이제 퇴행성 질환이고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잘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는데도 방치를 하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게 동반이 되거나 하면은 급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꼭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 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척추 그 수술하면 왠지 사람들이 막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 위험한 수술 같고요. 근데 너무 두렵잖아요. 걱정돼요. 예, 걱정되고. 맞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나 내과적 합병증들이 많은 분들은 수술도 무섭지만 이제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요? 이 수술명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이 있으면은 구멍을 2개 뚫어서 한쪽에는 카메라, 한쪽에는 기구를 넣고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전에는 왜 이렇게 좀 크게 절개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좀 다르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척추 마취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절개를 2개 한다고 했는데 새끼손톱 2개 정도 아주 작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하고 나면은 흉터가 아주 적게 남고요.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 날 정도 되면은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 회복이 아주 빠른 편입니다. 좋다, 좋아. 그래서 실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환자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증 수술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왼쪽 화면에서는 신경을 뒤에 있는 인대가 감싸고 있어서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답답해져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을 보면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거의 없이 인대를 모두 제거하고 신경을 풀어줬기 때문에 막혀 있는 신경수로를 확 뚫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콸콸콸 수로가 확 뚫렸네요. 그냥.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도 많이 아프고 걸을 때 다리도 저리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증상들이 아주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얼마나 개운할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수술을 선택할 때는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이나 이제 영상 소견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까지 가기 전에 협착증이 있다면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리를 꼰다든지 혹은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혀서 든다든지 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게 좋겠고요. 평상시에 걷기나 수영 같은 허리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